자, 오늘은 어... 총합적인 거를 갖다가 해보려고 해요. 총합적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우리가 그 함수 제가 그걸 봤어요. 함수와 함수 오버로드 그리고 뭐 이렇게 보이드에 대한 내용을 적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솔직히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이드를 적을 때 보면은 보통 여기 뭐냐 이렇게 좀 더 확대하면 보이드를 적을 때 여기다가 그 내가 보이드에 대한 이름을 적고 뭐 네임을 적고 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자료형이나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원하는 저거 뭐냐 그쵸, 내가 원하는 그걸 갖다가 단위를 넣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런 변수를 뭐 A라고 하든 뭐 B라고 하든 갖다가 뭐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거를 비유를 해드릴 때 돌은 뭐 돌 단위에 뭐 속해 있는 뭐 돌 종류를 뭐 돌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적으면 그 보이드가 자동 적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입장에서 갖다가 알아먹기가 쉬울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해서 요거를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리라는 거는 한번 어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맞지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문제를 한번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해봤는데 RPG 게임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 그래서 RPG 게임을 갖다가 한번 저거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나 RPG 하면 왜 이렇게 용병이 그거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용병 길드의 마스터라고 할게요. 마스터다. 이게 게임인가 애니 아닌가? 뭐 아무튼 돈을 주고 해서 그 뭐 골드를 주고 용병을 고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그 미리 조건을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용병이니까 용병 종류와 인원수 선택 필수. 사실 원래는 지금 생각을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그냥 손님이 아무나 줘 할 수도 있고 뭐 전사 한 명 줘 줄 수도 할 수도 있고 뭐 전사 10명 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오버로딩으로 처리하는 거를 갖다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요것만 할게요. 왜냐면은 시간 관계도 있지만 요거 용병 종류와 인원수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제작을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 외의 것들을 적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갖다가 저걸 만들어 보죠. 필수 요구사항을 오늘은 글자를 그럼 좀 작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자, 이놈의 정의 이거는 저거예요. 멀센더리라고 하는 저 그냥 일반 저희 용병 종류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요. 이거는 편집하자. 편집해서 대충 편집을 하면은
짜라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쨌거나 저희 화면에 보이죠? 제 화면에 보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용병 길드 뭐 좀 보고 가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를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고 아니 이거를 아니 저희 뭐 요거를 못 잔다냐? 이거 아이 이거 아니 크기 아니 맞춰지지도 않네. 아니 뭐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거나 제가 지금 조건을 만든 거예요. 조건을 만들었는데 자, 자 여기 사실상 총정리 같은 느낌은 있어요. 총정리 같은 느낌은 있어서 이거를 한번 좀 저 시간 내서 이렇게 같이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어디 보자. iOS 스트림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걸 보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제가 메모장에 적어서 저도 좀 읽고 있거든요. 해서 용병 길드 마스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무엇을 구현하고 무엇 어떻게든 갖다가 우리는 목표는 실행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무엇을 구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를 생각하고 저는 지금 한 건데 지금 생각을 좀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하고 당장 만들어야 될 거는 저거겠죠? 제가 일부러 저걸 적어놨어요. 이놈의 정의에 대해서 저거를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해서 인원 클래스 mercenary 그리고 저거 당연히 선택지도 있어야 되겠죠. 괄호 만들어주고 워리어 워리어 아니 저는 지금 이거 OBS 통해서 보고 있어가지고 그 화면 녹화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글자를 읽고 있어가지고 글자가 되게 작게 보이거든요. 뭐 그래도 화면에서 볼 수만 있다면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값을 정해줬어요. 값을 정해줬고 배열을 만들면은 그다음 글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글자 순서대로 가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배열 array가 있어야 되겠죠. 일부러 그 배열에 대한 이름도 정해놨어요. 코스트라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죠? 대괄호를 쓰고 목록이 지금 세 가지죠. 3을 넣고 그리고 중괄호를 써준 다음에 100, 200, 500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하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보이드를 써볼 거예요. 보이드 show 메뉴 맞죠? 맞나? 중간에 내가 대문자로 했나? 보이드 show 메뉴 이거 왜 지금 빨간 줄이 뜰까요? 라고 하면은 보나마나 끄트머리에 또 세미콜론 안 붙였다. 매번 이렇죠. 그리고 함수는 차이가 뭐다? 이렇게 괄호를 써주면 된다. 근데 또 빨간 줄이 뜨네. 이건 뭐지? 난 뭐 그냥 이거 안 해서 그런가? 맞네. 그 함수는 어쨌거나 이렇게 끝에 괄호를 쳐주고 중간에 이렇게 중괄호를 쳐주는 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 프린트 F 하고
뭐 저거 메뉴판? 이게 메뉴판이라고 내가 적어놓긴 했는데 좀 이상하긴 한데. 메뉴 아무튼 메뉴판이라고 할게요. 뭐 메뉴판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요구자의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복붙해요. 복붙하는 거는 뭐냐? 저거겠죠 뭐. 1 전사, 뭐 2 궁수, 3 마법사. 그리고 이거 줄 바꿔주고 해서 또 빨간 줄 뜨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요거면 되잖아. 뭐 보여주는 게 지금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나오네. 그 밑에 get choice라고 제가 저것도 일부러 제가 보기 쉽게끔 저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int get choice. 아이씨. get choice 하면은 여기서는 저 보시다시피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적어줘요. 자, 여기 그러면 입력받은 값을 반환해라. 누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출력 후 입력받은 값을 반환.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넣어줘야 되네. 그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름을 getChoice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명령시킬 함수의 이름이 getChoice인 거고, 입력을 받을 값은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int choice라고, 어차피 뭐 바뀔 거니까 저기 값은 0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 입력을 받습니다. 뭐죠? skinfs %d 저러고 choice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러면 입력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저거를 한번 말했던 적이 있어요. 함수를 만들면은 함수는 결과값이 있다. 결과값을 받아서 던져버릴 테냐, 아니면은 그냥 보이드처럼 그냥 냈다 일만 해버리고 끝내버릴 거냐 했을 때, 지금은 리턴요. 이거 습관인데 그냥 리턴하고 저 초이스 이렇게 결과를 내던지겠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이제 하나가 더 있네. 저것도 보이드인 거지. 보이드 뭐야? 이건 잘못 적었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게 맞아. 죄송합니다. 저게 왜 저렇게 방금 저렇게 글자가 적힌 거는 원래 말 그대로 좀 뭐 선택지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을 고용하고 몇 명을 안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한 명만 고용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 선택지가 전사 공수 마법사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것까지 다 구현을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뺐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내가 이 흐름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는 흐름에 대해서 잘 맥락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자, 그러면은 보이드 실제로 누구를 고용하시겠습니까까지 나왔지만 이후에 몇 명을 고용하시겠습니까까지도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것까지 된다면은 사실상 그 아래 단계에 뭐 누구를 고용하고 뭐 이렇게 뭐 아무나 고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출력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건에 적혀져 있는 void hire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요게 사실상
용병 타입과 수량을 받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거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뭔 말이냐? 우선은 자, 무슨 말이 있죠? 그 타입이 있어요. 출력을 타입과 수량명을 그냥 이렇게 저걸 해놓으면 좋겠다. 저거를 아예 printf를 먼저 적어놓죠. 그러면은 보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 자, printf 저 용병 용병 타입 뭐 그래도 좀 가로치는 게 가독성 좋지 않겠나 싶어서 타입 D 그리고 뭐 몇 명을 총 가격도 있네. 몇 골드 맞지? 왜 고용했습니다. 요게 맞는 것 같거든요. 자, 맞긴 뭐가 맞아? 틀렸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빨간 줄 뜨는 거 보니까 끝에 세미콜론 안 붙였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 축소해야겠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원래 우리 출력할 때 그 이렇게 뭐 퍼센트 %D가 들어가면은 이게 정수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정수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 값을 갖다가 사실 뭐 값을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값을 세 개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미리 적어 놓으면은 이 값 세 개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적어낼지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가 생각하기가 편하다는 거지. 우리는 이 결과값을 어떻게 뽑느냐를 봐야 돼. 그랬을 때 이 여기 들어가는 이 결과값에 대해서 나중에 적어주도록 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당장은 타입부터 그러면 구해야 되는데 타입은 여기 지금 위에 보면 용병이 있어요. 이 용병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료형이죠. 그러면은 이 자료형에 대한 거를 갖다가 먼저 적어주도록 하죠. 예, 저거 자료형에 대한 됐다. 자료형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타입이라고 지정해 주겠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몇 명이죠? 이것도 그러면은 카운트 라고 하겠다. 왜냐면 몇 명은 어차피 숫자가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저렇게 그냥 int count라고 적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타입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타입을 뭘로 받아야 되죠? 정수로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정수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타입이 지금 현재 정수가 아니에요. 인원 클래스잖아. 그냥 머서너리라는 그냥 자료형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바꿔주는 게 형변환이라는 거다. 제가 과거에 형변환 얘기를 했었나요? 그걸 모르겠네.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형변환을 형변환을 조금 더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저희는 결과값을 알아볼 거예요. 뭐냐면은 정수를 먼저 타임 넘버라고 할게요. 이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이 머스너리 이름을 타입이라고 지정해 놨잖아요. 이 용병에 대한 부분을 지금 타입을 갖다가 어떤 타입을 고를 거냐 했을 때 그 타입을 내가 이름을 지정해 놓고 이 타입을 타입 넘버라는 그 정수로 지금 바꾸겠다.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럼 뭐 어떻게 바꾸기는 정수로 바꿔야 되니까 괄호치고 여기다가 인트 쳐줘야지. 그리고 타입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내가 이거 형변은 얘기했었나? 뭐 어쨌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정수로 바뀌어요. 이게 지금 자 타입 나는 머세나리 타입을 들고 와서 인트라는 놈으로 바꿔서 정수 타입 넘버에다가 넣겠다. 상자에다가 넣겠다. 왜? 이제 정수를 바꿨으니까 정수 상자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거 왜 넣었냐 했을 때 뭐 필요하니까 썼겠지. 그 필요한 거는 뭐다? array index. array index라는 거는 지금 배열 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를 하시 진짜 영어 쓰기 영어로 계속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무엇보다 그래서 지금 array index가 영어에 익숙해지면 좋은 거라서 자 여기 지금 이 array index라는 이 지금 우리가 배열에 대해서 int cost라고 만들어졌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array index는 사실상 여기 있는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값을 구하는 건데 참고로 array는 뭐라고 했었죠? 여기 0, 1, 2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코스트 안에 3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목록이 세 가지가 있어도 순서를 읽을 때는 저런 식으로 0, 1, 2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rray index에 대한 값을 구해주는 거는 현재 타입 넘버에 대해서 갖다가 당연히 당연한 거죠. 어쩌보면은 타입 넘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돼요. 왜냐? 우리가 지금 타입 넘버라고 돼 있는 거는 보시면 형식이 자 워리어가 처음에 1부터 시작해요. 1, 2, 3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 그럼 그대로 넣어버리면은 사실상 이 우리가 array index 부분에 대해서 1을 입력했을 때 1이 여기 지금 100에다가 적용이 돼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배열은 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1부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200부터 시작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 마이너스 1의 의미는 우리 지금 여기 타입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나는 배열에다가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에다가 적용시켰을 때 순서가 0, 1, 2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숫자에서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들어가는 타입 넘버라는 정수의 숫자에 대해서 빼기 1을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타입 넘버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될 거고 2를 넣으면 1이 될 거고 3을 넣으면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랬을 때 뭐 여기부터는 선택지긴 한데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뭐 여기 지금 그 바로 저걸 해도 되거든요. 무슨 그 정수의 값에 대해서 내가 이게 맞겠다. 이거를 설명을 먼저 하는 게 맞겠다. 정수 값에 대해서 이번 정수 값을 설정할 건 뭐냐? 요거 이 전사, 공수, 마법사에 대해서 0, 1, 2 이렇게 고르면은 얘네가 전사가 뭐 100원이고 뭐 이런 뭐 공수가 200원이고 마법사가 500원이고 이런 가격 설정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유닛 프라이스라는 정수값을 만들어 줄 거예요. 유닛 프라이스라는 정수값을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코스트 array index 우리가 만들어줬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닛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유닛의 가격은 코스트에서 우리가 만들었는 3을 갖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마이너스 1 했을 때 0, 1, 2 이 순으로 나오는 거에 지금 이 유닛의 가격이 순서대로 나온다. 100, 200, 500이 나온다. 라고 뭐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선 마저 적죠. 토탈 프라이스. 자, 요건 뭐냐?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구했죠? 타입을 구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냐는 카운트를 갖다가 만들었고 그리고 몇 골드에 고용했습니다에 대해서 몇 골드가 현재 각 유닛에 대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유닛에 대해서 전사를 갖다가 5명을 구입을 하면은 500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사가 100원으로 저희가 지금 설정을 했으니까 자 그거를 토탈 프라이스라고 또 정수값을 만들어 준다는 거지. 이렇게 적으니까 되게 뭐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플러스인 거예요. 유닛 프라이스 곱하기 뭐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면은 뭐 이렇게 근데 왜 이것도 왜 오래 뜨냐? 아 대문자 안 넣었구나. 뭐 해서 유닛 프라이스 곱하기 카운트를 하면은 토탈 프라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은 여기다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추가 설명을 좀 이어갈게요. 용병 타입 %D %D명을 %D 골드. 타입 뭐였죠? 우선은 타입 넘버였잖아요. 우리가 바꿔줬잖아. 우리가 바꿔줬었어요. 타입 넘버. 자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몇 명 인트 카운터였죠? 카운터를 넣어줘요. 자 그 다음 몇 골드에서 대해서는 우리는 유닛 개인의 가격이 아니라 유닛 몇 명을 고를 거냐에 대한 토탈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갈 거는 토탈 프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총 금액을 갖다가 뭐 이렇게 골드 해서 계산해서 구하는 형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잠깐 멈칫했던 이유가 있었냐면은 이게 지금 내용이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사실 어레이 인덱스가 이 값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코스트 안에. 그쵸? 그래서 이 코스트 안에 있는 값이 유닛의 가격이다. 이 정수 가격이 뭐 몇 명일 때 이 총 금액이 나온다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라서 이 금액을 여기 코스트 안에 있는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엄청 풀어서 쓰긴 했지만 꼭 이렇게까지 풀어 써줄 필요성은 없다는 거지. 가령 예를 들면은 가로치고 뭐 인트 타입 마이너스 1 이러면은 뭐 좀 줄었죠? 줄었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없는 줄이에요. 이게 사실은 없는 줄이야. 없는 줄인데 이렇게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처음에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더 적잖아요. 더 적고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사고의 흐름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쭉 이렇게 읽었을 때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풀어서 쓴 거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는 이거는 흘러들어도 되나? 뭐 흘러듣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방어 코드는 사실상 매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이게 본인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뭐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전장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좀 해놓는다고 할게요. 이 뭐 바로 리턴 박아 놓고 이걸 이렇게 넣어주면은 어쨌거나 배열의 범위를 체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저 가운데 뭐뭐거나 같은 거죠. 0보다 작거나 뭐 2보다 큰 경우에는 뭐 바로 탈출해라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배열에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우리가 0, 1,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안전벨트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거는 적어주면은 좀 그냥 쉽게 말하죠. 이거 지금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아파트 방 지금 3개 있죠. 0호실에 100원이 있어요. 1호실에 200원이 있고 2호실에 500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레이 인덱스 값에 대해서 3이 입력되면요? 그럴 수 있잖아. 뭐 마이너스 1이 입력되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2호실까지밖에 없는데 3호실 뭐 들어가면 허공이겠지? 허공이면은 으아 하고 갔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뭐 뒤지게 그러니까 뻗겠지. 메모리 관련된 뭐 참조 오류가 뭐 뜨거나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뻗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뭐 지하 땅굴로 들어가는 건가? 뭐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사실상 뭐 뻗겠지. 결국에는 뻗겠지. 해서 영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실 아니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영어실부터 2호실까지는 이래도 되는데 이래도 되는데 영어실부터 2호실까지는 이래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잖아. 0이나 2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돌아가 라고 이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뭐 실제로 그래서 메인에서도 뭐 쓰긴 해요. 메인에서도 쓰긴 합니다만 우선 당장은 이렇게 하고 뭐 바로 저걸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어디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메인. 뭐 만들기만 주구장창 만들었잖아요. 이제 동작해야지. 그러면은 그 동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우리 보이드 만들었었잖아요. 쇼 메뉴. 이거 메뉴판 먼저 보여주죠. 거의 뭐 마침표 찍어주고 끝.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출력이 돼서 나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함수 동작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이 함수를 갖다가 동작을 시켜주는 거를 뭐냐 지금 우리가 누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어쨌거나 get choice를 적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입력을 받기로 했잖아요. choice라는 값에 대해서 입력을 받기로 했다. 입력을 입력 받기로 한 거 내던져 줄게 하고 choice를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번 더 다른 값으로 변환시켜 줄 거예요. 나오는 게 어차피 정수니까 정수로 변환을 시켜준다. int 뭐 get 아니지 저 그냥 get choice라고 쓰면 되는 거지. get choice 뭐 이렇게 마침표 찍어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받았어요. 요까지도 받았고 여기서 이제 요것도 해줘야 되네. 카운터. 그것도 말씀드려야 된다. 이거 get choice 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몇 명을 고용하시겠습니까?까지도 몇 명까지도 여기서 입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한 개의 그 이렇게 함수에는 동작 하나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이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따로 적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이제 우선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겠네요. 카운트 인풋 카운트 인풋 0 printf 이거 나오도록 하고 줄 간격 한번 띄워주고 알지 줄 간격 띄울 필요 없지 하고 여기 그 저것도 그 scanfs 입력 받을 거는 뭐다? 뭐긴 뭐야 저거 카운터 인풋 뭐 입력 받는 거지. 왜냐면 getChoice에 대한 입력 값은 지금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카운트 인풋에 대한 거를 받으면 뭐야 왜 안 돼? 그리고 요거 요거 세미콜론 찾아주고 카운터 인풋이라는 주소 연산자 꼭 붙여주고 주소로 가서 이렇게 입력을 받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다 된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고용계약서 작성 뭐 이렇게 해주면은 뭐 이제 저거를 해보죠. 그냥 저걸 할게요. 그 형변환을 해볼게요. 자, 이거 잘 따라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설명이 지금 길기 때문에 아마 앞에 있던 부분을 놓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좀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문제풀이가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항목들 더 만들었으면은 일일이 만드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렸을 거라서 자 이거 갑자기 왜 갑자기 형변환을 했을까요? 정확히는 왜 했을까요? 라고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아직 내용을 사실 덜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인풋을 우리 지금 누구를 고용하겠어? 뭐 고용할 거 같다가 뭐 이거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정수값 받을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다가 내던져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받았다. int input이라는 상자로 넣어서 이 input이 갖다가 뭐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런데 그 input이라는 기능을 또 뭐 이 용병 자료형이었던 머세너리로 갖다가 형 변환을 해서 자료형 selected job이라는 자료형 머세너리에 대한 또 다른 이 변수값을 만들었어요. 와, 골 때리죠? 말만 이렇게 했는데 골 때리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인풋 값이 1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고용하느냐에 대해서 1보다 크거나 선택지가 2개밖에 없잖아요. 1보다 크거나 저 3보다 작을 수 있겠죠? 그쵸? 뭐 3보다 작을 수 있겠다고 한번 쳐볼게요. 3보다 작거나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중간에 더블 이 엠퍼서드
이걸 갖다가 두 개를 이렇게 더블로 넣어준 것 자체가 요 앞이랑 뒤에 조건이 참일 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이 1보다 크거나 1이랑 같거나 크거나 뭐 3보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1, 2, 3일 경우에 조건을 발동해라. 근데 어떻게 발동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전에 말했던 사실 저번에 강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higher를 갖다가 써줄게요. 자, higher를 써주는데 이제 higher 그냥 써주면 되는데 전엔 뭐라고 했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내가 스톤을 넣으면 스톤의 종류와 맞춰줘야 되고 갖다 그 휴먼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의 뭐 보행자나 뭐 이런 글자를 넣었었잖아요. 사람의 종류에 맞춰줘야 되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넣었던 그 자료 여기 우리가 넣은 종류에 따라서 아래 값도 여기를 맞춰줘야 요 형식에 맞는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야.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어쨌거나 머세너리에 대한 타입을 갖다가 넣어줬어요. 타입이라는 애가 지금 머세너리라는 자료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형을 똑같이 머세너리로 맞춰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인풋을 받아서 그거를 자료형으로 바꿨고 자료형으로 이걸 둔갑한 거를 갖다가 셀렉티드 짭이라고 이렇게 그 박스에다가 똑같이 맞춰서 넣어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셀렉티드 잡이 들어가도 되는 거지. 똑같이 자료형으로 맞춰줬잖아.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풋 값이 자료형이랑 이렇게 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 몇 명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맞나? 이렇게 자료형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자료형이래. 그 몇 명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요? higher selected job 그리고 count input이라는 조건을 달았을 때 근데 이거 왜 오류 뜨는 거야? 이거 왜 빨간 줄 왜 뜨는 거지? 뭐가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이거 아이 등신아 이거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왜 갑자기 뭐 저런 게 떴지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영어에 대한 그럼 마저 적자. 이거 우리가 S도 배웠죠. 어차피 이게 이제 끝이라서 만약에 그러면 1번부터 3번이 아닐 경우 그런 용병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됐어요. 자 요건 뭐 마지막에 리턴 0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 어쨌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if에 대한 부분. 이거를 다시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형식을 똑같이 맞춘 것까지는 어쨌거나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료형이 지금 현재 머세너리였는데 이 머세너리를 갖다가 어쨌거나 우리가 기존의 하이어에도 똑같이 입력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은 이 자료형으로 입력을 받으려고 하니 기존에는 인풋은 정수형이라서 이 정수값을 자료형으로 평변환한 뒤에 그 다음에 자료형인 selected 잡이라는 수를 새로 만들어줘서 대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랬을 때 이제 selected 잡으로 대입이 되니 카운터 인풋이랑 뭐 이렇게 입력값도 여기 위에 몇 명을 고용받을지도 입력을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있죠. 이거 해서 값을 두 개를 요거는 왜 앞에 이렇게 안 써주냐? 뭐 이미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정수를 입력받기로 선언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기존에
보이드 하이어에서도 뒤에 보면은 정수 값을 입력받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형태로 갖다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입력을 받기로 되어 있으면은 사실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인풋이 머세너리라는 자료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세너리라는 자료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었고, 그걸 갖다가 똑같이 형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쩌보면은 번역을 해준 거죠. 번역을 해준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번역한 값이 보이드 하이어가 그럼 여기서 작동이 되겠죠. 조건이 맞으면은 입력한 게 뭐 1이나 뭐 3보다 작거나 하면은 이제 작동이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getChoice가 넘버를 입력받기로 되어 있었죠. 그러면은 이 메뉴판이 보이면서 여기 getChoice에 대한 부분을 전사, 군수, 마법사를 1번, 2번, 3번으로 쳤을 때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입력이 되는 거를 우리는 인풋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인풋으로 넣어주니까 이 인풋 값에 대해서 뭐 선택지가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출력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 출력값에 대한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자 하니 이제 머세너리라는 자료형으로 우리는 받아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머세너리라는 그 새로운 변수값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주고, 그렇게 적용을 해줬을 때 자 기존에 우리가 약속된 행동 관련된 명령어는 void hire는 자 int 정수 타임 넘버 정수 타임 넘버 상자에다가 int로 형변환했던, 그러니까 정수로 형변환을 했던 이 자료형의 mercenary에 대한 타입이란 새로운 변수 값을 정수로 변환을 해서 타임 넘버에 넣어 주겠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얘가 여기서는 타임 넘버라는 정수 값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이 정수 값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보니 어차피 우리는 입력할 게 1, 2, 3 이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입력할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은 이 배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괄호 안에 값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0, 1, 2가 되면은 여기 0, 1, 2 순서대로 뽑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0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타입 넘버에다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머세너리에 대한 변환한 정수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해서 요 대괄호 안에 값을 구했다. 자 그리고 그 구한 값을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상 방어 코드인데 방어 코드를 한번 이렇게 빼고 뭐 이걸 이렇게 봐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뭐 넘어가도 되겠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적용되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라. 자 적용되는 거는 코스트 array 인덱스, 여기 구해진 값이 우리가 지금 타임 넘버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이나 1이나 2일 경우에 대해서 그것이 유닛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100, 200, 500 이렇게 코스트 array 인덱스 선택 이 값이 우리는 정수 유닛 가격으로 받겠다. 유닛 프라이스가 유닛 가격이란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총 금액이 뭐냐? 총 금액은 유닛 가격에다가 곱하기 카운터, 그러니까 몇 명을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현재 지금 총 골드 금액이다. 그래서 이 몇 명, 그러니까 뭐 무슨 타입을 몇 명을 몇 골드에 고용했습니다라는 결과값이 사실상 여기 보이드 하이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보이드 하이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이제 들고 와서 그대로 쓰고자 하니 우리가 그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 값을 input이라는 애로 어쨌거나 여기 메뉴판 중에서 1번, 2번, 3번을 갖다가 input이라는 값으로 받았는데 이 새끼는 보이드 하이어를 작동시키려고 하니 인풋은 요게 아닌데? 그러니까 머세너리가 아닌데? 변수인데? 그래서 머세너리를 형변한
해줘서 셀렉티드 짭이라는 그 뭐 세너리 값으로 변환을 해주고 새로운 변수 값을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카운터 인풋을 이제 몇 명을 고용하시겠습니까를 똑같이 적용시켜주면은 여기 그 보이드 하이어에 적용되어 있던 이 카운터를 적용하는 방식이 그대로 결과값에 여기 출력에 적용이 돼서 출력은 매나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1에서 3이 고르는 게 아니라 1부터 인풋을 1에서 3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4나 5를 입력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용병은 없습니다라고 나오게끔 출력을 해놨다 라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풀이가 좀 길긴 했나? 그래서 이거를 자 F5번 눌러보니 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보면은 어디 보자.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전에 저 뭐 예를 들어서 S에 대한 부분도 했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면은 자 만약에 제가 지금 1번, 2번, 3번 목록에 5를 입력했을 때 그런 용병은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 대한 복습을 한번 좀 이렇게 훑고 갔어요. 만약에 또 이 다음에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구조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더 어려운 내용, 어렵다기보다는 좀 이해할 게 많아지는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성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공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